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랩의 박찬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장의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관리하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컨설팅도 받고 또 사고에 대한 사례도 연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중에 또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관의 어떤 그런 지도도 받고 공단의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고 또 그것이 또 해법이 될 필요가 또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건설 현장을 한 20년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 상황들을 갖다가 많이 관찰하게 됐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또 그 부분에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걸 또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 7년 전에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현장에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은 크게 이제 그 안전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류 중심으로 이제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은 이제 안전 관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안전 관리자는 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좀 낮고요. 최근에 중처법 때문에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이런 계약직이 많다고 하는 거는 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안전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대부분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숙제 검사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위험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필요한 점검 서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하고 있냐면 이제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또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안전관리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노동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또는 이제 상위 기관에서 이제 점검 나온다고 하면 급하게 막 문서를 막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관리자들은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출신이면 삼성물산의 양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양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본인이 출신 어떤 그런 기업에 따라서 각자 상이한 양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통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은 또 그게 또 자기 재산인 거야. 지적 재산권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리고 본사에서는 또 제어도 안 됩니다. 왜냐?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또 딴 데로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양식이 대부분 달라요. 다르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외부 점검, 여기 보시면 외부 점검에 보여주기 위한 문서 작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 노동부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때 문서를 막 만들고 있어요. 한 달치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안전은 생물이잖아요, 그죠? 밖에서 나가서 오늘 어떤 게 위험인지를 갖다 체크하고 오늘 위험을 갖다가 예방하는 게 그 일이 돼야 되는 건데 문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죠. 문서를 뭘 하기 위해서? 검사받기 위해서.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자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처법 때문에 안전관리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굉장히 딸립니다. 여기저기 안전관리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막 채용을 공고를 내는데 뭐 요즘 뭐 이제 간단하게 속성으로 뭐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바로 안전관리자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배울 것 같아요? 근데 문서 만드는 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예, 또 그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작 관리감독자는 참여가 부족해서 현장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위험성 평가를 계속 강조를 할 건데요. 위험성 평가의 정체성은요, 관리감독자가 하는 겁니다. 또는 협력사의 관리감독자와 원청사의 관리감독자가 하는 건데, 시공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시공 절차, 시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요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안전관리자보다는 관리감독자가 훨씬 잘 알고 그 취지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시각으로 위험을 도출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게 허용 가능한 위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이클 도는 게 위험성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고 있냐면 안전관리자가 다 하고 있어요. 협력사국과 전부 다. 그래놓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문서 작성 위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모든 이제 시공사, 감리,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이제 위험 발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이제 메이저급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교육의 부족,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안전관리자가 자꾸 바뀌는데 뭐가 되겠어요? 어떤 시스템을 안착해놔도 그걸 쓰다 보면 또 바뀌는데. 근데 또 욕심은 많아갖고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다 놓습니다. 그 누가 와서 배우다가 또 딴 회사로 또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시스템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입장에서는 삼성 일을 하려면 삼성 시스템에 접속해야 돼. 대우건설 일을 하면 대우건설 시스템에 접속해야 돼. 맞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협력사만 되게 죽어나는 거예요. 바뀌면 그것도 매뉴얼 익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모바일 환경으로 해서 돼야 되고 같이 참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푸시로 신속하게 전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제 안전은 그때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작은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위험부터 모바일 알림 푸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협력사가 중심이 되어 어떤 조치가 신속하게 또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법적 요건이라든지 인증에 대한 충족. 법적 요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안법, 중처법, 건진법 뭐 이런 이제 법적인 체계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업체들은 이런 인증, 코샤, MS 같은 그 안전관리 그 인증에 대해서 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뭐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활동 중심 업무가 결국은 이런 문서 작성이 아니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서류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검 조치 활동 업무에 이제 모바일화,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만 하면은 그냥 법적 인증 요건, 다시 말해서 법적 인증의 어떤 일반 요구사항과 문서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전 현장의 어떤 건 구성원들의 안전관리자화해서 중대재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 뭐 돼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스마트 위험성 평가라고는 저희가 이제 어떤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이제 한 7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하게 되면 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산안법이라든지 중처법 두 개만 제가 끌고 와 봤습니다.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가냐면요. 먼저 공사중지명, 산업법상 공사중지명령, 행정명령이 떨어지고요. 사고 경위 조사가 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책임을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부여하고 개선과제가 확인되면 공사 재개를 해줍니다.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건 수사기관이 하겠죠. 예, 현장 조사하고 또 사고 경위라든지 책임, 그 다음에 이런 뭐 기소를 하고 뭐 재판을 받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 산안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처만 하면 됐는데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법인이 10억, 현장 손상 1억. 근데 제가 이제 처벌 기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뭐 산안법 기준에 따라 가는 거고요. 또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집니다. 공기 지연은 이제 아까 개선 과제가 다 될 때까지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공사 준직 명령을 때리는데 개선 과제를 줍니다. 근데 그거 다 확인할 때까지는 안 풀어줍니다. 근데 그 근로감독관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게 어떤 펄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과제를 많이 줍니다. 예, 기간이 오래 걸리게끔 주는 거고요. 예,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좀 보기에는 좀 딱하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예, 좀 빨리 풀어주는 편이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거 외에 어떤 산재보험료율 상승이라든지 사고 수습 비용 뭐 올라가죠. 그다음에 유족 합의금이라든지 PQ 점수에 대한 뭐 감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처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뭐 10억억, 50억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대하게 어떤 그런 재해가 중대하게 어떤 뭐 사망 사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현장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사고라고 하면은 최대 얼마예요? 10억, 10억, 50억, 그러니까 70억이 이제 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웬만한 건설사는 잘못하면은 문 닫을 수도 있겠죠. 예, 저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지금 무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까 현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 이렇게 스마트 위험성 평가를 써서 현장에서 활동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문서로서 증명이 되면은 저는 그래요. 이런 사고 경위라든지 현장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거고 뭐 현장 책임에 대한 참작이 될 거고 개선 과제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제가 관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저는 필요하겠다. 이런 스마트하게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즉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현장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역할만 하면은 모든 문서가 다 만들어지는 저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 위험성 평가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스마트 위험성 평가는 뭐냐? 자, 여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위험률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수대책 수립하고 이게 허용 가능할 때까지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거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36조 지킬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은 이제 인증까지 받으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중점 관리항목에 대한 점검해야 되고 일상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시적인 어떤 걸 돌발 속 위험을 갖다가 찾아내고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대한 부적합이 발생되면 또 부적합도 발행하고 조치하고 이런 일련의 현장의 점검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업무는 사실은 모바일화, 내 손 안에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인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마치 이제 인증 수준으로 뭐 코시아 MS 인증 수준으로 이제 인증이랑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PDCA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문서 관리 위주가 아니고 뭐냐면 활동 위주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스마트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자, 법적 요건 충족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은 현장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해야 돼요.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안전이란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아는 현장 소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제가 하나 예컨대 예를 들어볼까요? 현장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근로감독관이 나오시죠. 나와서 현장 소장님, 그다음에 안전팀장, 공사팀장 앉혀놓고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제일 먼저 이제 보통 그래요. 근로감독관이 요청하는 게 뭐 위험소평가서 가져와 보세요. 또는 교육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뭐 MSDS 자료 가져와 보세요. 각종 점검 자료 가져와 보세요. 뭐 장비에 대한 뭐 허가서 같은 거, 안전작업 허가서 가져와 보세요. 이러면서 현장의 어떤 그런 규칙 사유를 뭐 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위험성 평가 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장 소장님들이 가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안전팀장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안 했다고 자백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공단자료 보면은 안전관리자하고 소장님은 위험성 평가 실시를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문서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게 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시는 현장 소장님들이 계세요. 그게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안들, 제가 아까 이제 한 20년 동안 저도 현장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여기 보시면 원가 절감, 공기 준수, 품질 시공, 이게 가장 큰 이슈야. 아직도 그렇습니다. 본사도 저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거만 잘 되면 돼. 근데 이제 중처법 때문에 바뀌었죠. 이제 안전도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최근에는 바뀌었겠지만 제가 갔을 때 문제점은 그랬어요. 여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현장 소장이고 관리감독자하고 협력업체 뭐 관리자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들라든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매몰돼 있어서 안전관리는 소홀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자는 혼자서 동떨어져서 문서 만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되게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안전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참여시킬 방법은 뭘까?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알람을 주고 자기한테 역할을 부여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고,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개선 사항을 주고 본사에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 소장님은 그거에 따른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선 모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즉 하나의 원스톱으로 우리가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계속해서 스마트 위험평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 적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환경이 돼야 되겠고, 어떤 푸시 메시지가 이제 어떤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빨리빨리 알림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그에 대한 조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폰 갖고 활동만 하면은 산출물들, 우리가 이제 숙제 검사 하지 말고 숙제 검사 문서들이 이렇게 쫙쫙 뽑아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 같이 참여하죠. 저렇게 안 되면은 결국은 또 안전관리자가 문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요? 상위 기관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서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런 성과 측정들, 어디 현장이 잘하고 있고 어느 현장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관리감독자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 안 되고 있고, 또는 협력업체는 어디가 잘 따라오고 어디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건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이제 기대 효과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많은 통계가 있어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봤던 그 수준을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의 서류 취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원청 직원들은 건설사는 보통 이제
하나의 건설공사, 사실 건축공사가 진행되려면 협력사가 보통 한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협력사별로 안전관리 서류를 계속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취합에 대한 어떤 비용을 산정해 봤는데요. 이런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동만 하면 문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활동에 대한 시간만 준 거지, 그러니까 취합하는 시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났을 때 공사 중지 명령 기간이라는 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보통 막 요즘은 한 달은 기본이잖아요. 예, 그 이상도 가기도 하고 2달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그 기존 안전관리 틀을 벗어나서 현장 활동 중심의 점검 중심으로 실제로 그런 살아있는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문서화시킨 모습을 증명만 하면은 뭐 근로감독관 되시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공단에서 나오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런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좀 짧아지는 경우도 이제 몇 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정성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부여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본사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왜? 시스템을 보면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현장이 만약에 30개 돌아가는 A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거기 안전관리자가 하루에 하나씩만 돌아도 30일 걸리니까 요즘 52시간제거나 또는 주 5일제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면 20일이거든요.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은. 그러니까 한 달을 돌아도 못 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 본사에서 그거를 나가지 않아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고요. 이 기대 효과는 제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구성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협력업체 직원, 그다음에 근로자, 그다음에 현장 소장,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발주처 감리가 같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될 일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도 그렇게 저희가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고백할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시스템 공급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 시스템을 갖다 공급하지만 이거는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왜냐? 현장에 자주 바뀌는 안전관리자들 또는 현장에 자주 바뀌는 근로자, 현장에 자주 바뀌는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야 되겠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못 쓰는 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기존에 여러분들 그 공사관리 관련해서 현장 뭐 PMIS 이런 솔루션들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쓸 줄 모르니까, 자꾸 바뀌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그걸 온 사람은 잘 모르겠고 또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저희가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분산돼 갖고 현장에 맞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방식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방식이 왜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는 대우 시스템, 현대는 현대 시스템, 대림산업은 대림산업의 시스템. 자, 협력사는 주거나죠. 몇 개의 아이들이 가지고 뭐 롯데는 롯데, 하나는 하나.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도 자주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혼동스럽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예, 표준화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협력사들이. 그러면 협력사들이 입력을 안 하고 안 따라주면 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 표준화돼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100대 건설사, 즉 100대, 200대까지 한 70개 업체를 제가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벌써 저게 한 7년째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협력사는 우미건설의 협력사인데 제일건설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업체가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을 필요 없겠죠.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런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편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 법규 변경 시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업데이트 팀이 있거든요. 예, 저런 것만 봅니다. 법 변경. 작년에 위험성 평가에서 바뀐 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예요? 근로자 참여. 그럼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걸 갖다가 시스템에서 증거자료 남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가 시스템에 반영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법 지키기 좋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건설사 본사와 현장에는 발주와 감리와 같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 근로자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본인들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설사 안에서도 다 같이 하진 않아요.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이 점검 활동은 관리감독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협력사에 하는 역할을 보통 크게 한 4꼭지, 5꼭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와 같이 성과 측정을 통해서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자, 이건 저희가 이제 7년째 이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최신 툴로 해서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리하게 파일 뷰라든지 마치 어떤 최신 시스템을 보는 것처럼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기능들 현재 몇 건이 조치가 됐고 몇 건이 안 됐고 부적합이 몇 건이 나왔는데 몇 건이 됐고 안 됐고 또 나한테 주어진 게 몇 건인데 내가 아직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림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PC 버전, 모바일 버전 두 개가 동일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 최초 정기 수시 점수 평가, 제출은 협력사, 접수는 원청, 회의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 항목을 갖다 뽑아내고 그리고 중점 관리 항목과 일상 점검은 이게 중점 관리 항목이 아닌 B급, C급 위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지킴이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발주처도 될 수 있고, 감리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 될 수 있고, 현장 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누구든지 현장 다니면서 위험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그게 이제 예상 잠재 위험으로 올라와서 그게 이제 건설사 직원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그럼 건설사 직원들은 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위험으로 우리가 이제 변신을 시켜서 이제 협력사를 지정해서 이제 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적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실제로 발행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일안전점검표 한 장에 이렇게 축약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소장님 승인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까지 위험성 평가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은 국토부에서 하는 이제 안전작업 허가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작업 허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요청하고 스마트폰으로 승인하고 그리고 소장님 2일 1회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회 점검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권 현장에 중대한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작업 중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가 해제가 되면 이제 풀어주고 재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게 다 전부 다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로 입력만 하면 문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상 자체 일한 점검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하고 뽑아내고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지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이와 같이 위험을 모든 사람들이 발굴하는 체계.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위험 발굴자가 되는 겁니다. 안전지킴이나. 자칭 우리 여기 광주광역시에서 안전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70개 업체를 갖다 저걸 성공시키면서 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이렇게 방문 교육입니다. 현장은 방문해 줘야 돼요. 뭐 전화보다도 일단 무조건 방문은 한 개 현장당 3회 이상 합니다. 마치 컨설팅 하듯이, 마치 우리 집 전화 들듯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자 바뀔 때마다 교육을 또 해줍니다. 다이다이로 해줍니다. 대면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도 막 들어올 때마다 초반에 이제 왜 뭐 주요 공정 있죠. 나중에 마감 때 되면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때마다 교육을 또 한번 또 재교육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할 줄 몰라서 못 써. 이거는 말 안 나오게끔 저가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교육 횟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고 고객층의 어떤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이상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요즘 AI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저희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현재는 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아파트를 짓는데 뭐 지금 콘크리트 이제 타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막 뭐 올리잖아요. 그 깽폼 작업하고 위험이 막 있으면 그 공정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잡아야 돼. 이런 위험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 개발이라든지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개발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적인 게 뭐냐면 이런 콜센터, 저희가 상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 원청사들은 정말 몰라요. 그 협력사가 얼마나 이걸 쓰기 힘들어하는지. 근데 그 협력사가 전화를 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 모르면은 그 전화를 누가 받아줘요? 저희가 다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건설사들은 보통 자체 시스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들이 아니면 협력사 직원들이 대형 건설사 본사 뭐 전산팀이라든지 이런 데다 전화 걸어 콜센터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본인의 회사의 어떤 갑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을인데.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중간에서 에이전트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 다 협력사를 섬겨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저희가 전화 받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협력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그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원청사에서 강압적으로 막 한다고 실제 현장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사에 대한 어떤 편의 제공, 많은 협력사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들어가 된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점에 붙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이거는 주요지만 현재 약 한 67개인데 지금 70개가 넘었고요. 업체가 그다음에 500개 현장에 지금 한 협력사만 한 600여 개사가 지금 등록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모르는 협력사의 CS 콜이 굉장히 많고요. 협력사 사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CS 대응 지원이 적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CS를 통해서 사용자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되고 그게 편의성으로 계속 반영이 돼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사마다 건설사 본사는 이렇게 저희가 건설 현장별 활용 현황을 갖다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A 현장은 어디까지 잘 쓰고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계속 리포트를 제공해 드려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죠. 잘 못하면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본사에서 즉시 개입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요청하세요 하고 저희가 계속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 현업은 계속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역을 아웃소싱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노동부 안전관리비라든지 국토부 안전관리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부 안전관리비는 내역에 반영하는 거고 노동부 안전관리비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직접 노비의 뭐 비율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토부 안전관리비에 이제 미리 반영할 수는 좋겠죠. 3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이라고 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2019년 4월 11일 날 그 4.1 대책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후속 지침에 이제 명기가 돼서 저희 같은 스마트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장 원청과 협력사가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해 주겠다가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사례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의 발표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직접 저거를 갖다가 인하우스형으로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최소한 몇 억은 들겠죠. 근데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만 공사 금액에 반영해서
집행해 버리는 형태로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방문 교육이라든지 계속되는 업데이트 이런 부분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스마트 위험성 평가는 하나의 브랜드 명이고요. 저기에는 위험성 평가만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획하는 건 뭐냐면 저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안전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지금 설계를 다 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기능을 준다고 해서 현장에 다 소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능을 준다고 해서 현장에 무조건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따라올 수 있는 만큼만 오픈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수기로 입력하는 게 더 빠른 건 있어요. 그런 건 시스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시스템을 위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버리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바일화돼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제가 계속해서 이런 그런 스마트하게 이제 시스템 단으로 빼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국내 건설사한테 제공을 하고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